위코멘터리. 안녕하세요. 위코멘터리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 북한의 외교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북한의 사회주의 정당 간 외교 관계는 줄어들고 국가 간 외교 관계가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 간 외교를 관장하는 외무성의 입지가 강화되었는데요. 외무성은 지역국, 기능국 등을 포함한 업무를 분담하여 관장하고 외국과의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간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의 민간 외교의 경우는 주로 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김일성 시기부터 북한의 시기별 대외 전략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정권 수립 초기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분야를 소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강화하였는데 특히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9월 정권 수립 이후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북한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련과 그 영향하에 있던 중국 및 동유럽 국가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들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 외교의 최우선 목표는 대외 경제 지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소련과 중국의 무상원조를 얻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의 후르쇼프 정권은 서방과의 평화공존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중소 양국과 전쟁 시 서로 돕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상호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 두 나라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1962년 중소 국경 분쟁이 발생하자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고 이로 인해 소련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대부분을 유상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1966년 8월 내정 불간섭과 호상 평등을 표방한 자주 노선을 선언하고 제3세계 개발 도상국들과 함께 비동맹국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에 자주 노선을 강화하면서 비동맹국과의 외교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66개 국가들과 수교를 맺었고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서 이후 제3세계 국가들과 독자 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를 전환하면서 계획경제,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은 급진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은 점진적으로 경제 체제 전환을 추진하였는데요. 북한 역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북한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친선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도 북한은 기존의 사회주의 진영 외교와 비동맹국 외교 노선을 유지하면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친선 및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1983년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과 1987년 칼기 납치 사건으로 국제적 입지가 축소되었고 서방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어 결국 서방 국가를 향한 실리 외교는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후 김정일 시기 북한 외교는 다시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린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위코!